안녕하십니까. 세상가치TV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무척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관지는 일반 우리가 흔히 보는 사자관지라든지 육자관지가 아닌 관지입니다. 그러면 이 관지가 언제 때의 관지인가, 또 이런 관지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면 이 관지가 있는 도자기의 진위 여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느 시대 때 만들어진 도자기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관지는 예전에 제 영상에서 이 관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이는 관지는 대명성화연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지가 보면 대명성화연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대명성화연제의 관지에서 글씨체가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지가 이런 관지가 진품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 또 이것이 만약 진품이라면 이게 정말 명나라 때 이러한 관지를 쓰는 관지사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학계라든지 아니면은 정확한 근거를 댈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지가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관지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것은 가품인가 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관지는 가품이고, 내가 자주 본 관지, 알고 있는 관지는 진품인가? 그것 또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지가 진품이라면, 그러면 이 관지가 적혀 있는 이 도자기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토라든지 유약이라든지 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화석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특성, 안료에 대한 특성들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러한 관지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알면 그 시대의 도자기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자기의 시대적 연대를 알 수 있는 정보도 많아질 것이다, 또 확실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 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자기라는 것은 중국에서 최고 먼저 만들어졌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그리고 베트남 등등에서 일본 해가지고 이제 해외로 이제 그 기술이 전수가 되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대명성화연제라는 이 도자기가 만약 대명성화 연제 기간에 만들어졌다면, 또 중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어느 나라에 이 도자기가 있는 것인가, 이 관지를 쓴 도자기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도자기 문양이라든지 각 나라별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시대적인 부분들까지 진품 여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그래서 관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도자기 진위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관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가치TV에서 진품 관지, 방품 관지, 표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한번 올려봤습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자료들을 공부를 다 하고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진품, 방품, 관지와 표식에 대한 부분, 또 진위 여부에 대한 부분, 또 눈에 익은 부분들이 있고 눈에 익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에 보이면 이것 또한 그림 관지죠. 표식이기도 하고 관지이기도 하는데,
이게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 관지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이러한 관지가 진품이라면 언제 때 것인가, 그리고 이게 그 시대를 넘어서 지금 이러한 방품이 만들어지는가, 또 만들어진다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가, 또 안료는 어떤 것을 써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진품입니다. 대명성화연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관지 주변에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걸륭연제에 대한 부분, 또 흔히 얘기하는 경매에 관련된 곳에서 그 경매를 한 곳에 출품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어 있거나, 때로는 그런 것들을 가짜를 붙여서 진품처럼 또 오인을 하도록 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연도를 적고 딱지를 붙이고 글을 적고 하는 것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적는다고 그게 다 맞나요? 근거가 있나요? 그걸 가져왔다는 사진, 중국에서 가져왔으면 중국에 가져올 때의 사진, 그때 시대의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찍혀 있고, 그래서 어느 곳에, 인천이든 부산이든 어느 곳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들어올 때의 톤수가 나오죠. 컨테이너에 번호가 있을 것이고, 수입을 하든 수출을 하든 면장이 있죠. 그러면 그런 면장은 지금이라도 가면 다 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록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옆면에 붙은 관지입니다. 이거는 대충 걸륭연제의 밑바닥 관지고요. 그래서 관지들마다 조금씩 다른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들이 어느 시기 때 만들어졌는지도 공부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지금은 홍콩 크리스티에 출품되었던 2004년도에 출품되었던 자기입니다. 그래서 연호라든지 아니면 관지가 만약에 없다면, 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 표식만 보여준 겁니다. 일종의 눈에 보이는 것은 크리스티 홍콩 마드리드에서 나왔다, 출품되었을 때의 지금 종이 스티커입니다. 이것은 또한 출품된 곳의 스티커와 그 다음에 대청 옹정연제라는 관지가 붙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걸륭연제고요. 사자관지인데 지금 밑에 태토나 유약이나 보면 아주 깨끗합니다. 물론 이제 궁중에서 만들어지고 황실 도자기로 있었다면 정말 깨끗하게 처리가 되었겠죠. 그래서 깨끗하면 진품이 아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아주 낡으면 진품일 확률이 높다. 여러 가지 그 도자기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만으로 진품이다, 가품이다 나누지는 못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옹정 때 것이고요. 그런데 이 대청 옹정 관지를 보게 되면 현재 청자를 보기면 특이 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관지의 습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특성적인 부분들이 진품의 관지인지, 진품이 아닌 방품의 관지인지, 창작 관지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또 찾아 나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관지가 없다 하더라도 표식이 어느 옥션에서 이래 출품되었다라고 이래 지금 나와 있죠. 다이아몬드 옥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사자 건융 간지고요. 지금은 붉은 간지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청자를 보면, 제가 청자 아래쪽에 보면 왼쪽에서 보면 세로로 한 줄, 두 줄, 석줄이 있죠. 그래서 대청 걸륭연제 관지는 주로 왼쪽에서 보이듯이, 왼쪽 아래에 보이듯이 석줄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시기로 점점 내려갈수록 이제 두 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청 걸륭연제에 석줄도 있고 두 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권력연재의 아래쪽에 두 줄이 꺼여져 있다. 청자에 두 줄이 세로로 있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미리 단정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 또한 크리스티 홍콩 2003년도에 출품이 되었고 다양한 곳에서 출품이 되어진 자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휘종어제라고 되어 있고 봉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청때 방인지 민국 때 건지 아니면 정말 송나라 휘종 때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것은 아마 도자기 밑면이 아니고 상태를 보면 도자기 앞면 바닥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품 가품을 나누기 이전에 이것이 진품이라면 이 관지가 방품이라면, 그러면 방품이라면 언제 때 방품인가? 그러려면 이 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산철이 됐는지 자연 노화가 됐는지 또 이 안에 내면에 보이는 상황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목으로 기포를 볼 수 있는 확대경, 루페 200배 이상의 확대경으로 보면 이제 안에 내부 상태가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특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개마대 오늘은 관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봉화 관지에 관련된 부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대명 성덕연제. 그래서 예전에 영상에 대명 성덕연제에 관련된 관지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것을 보시고 또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평소에 공부를 하신 내용과 지금 보이는 관지들에 있어서 진품의 요소가 있는지 또 방품인지를 구별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대명선덕연제입니다. 이것도 대명선덕연제죠. 참고로 초보자들께 말씀드리면 이 덕자의 마음 심자 위에, 바로 마음 심자 점 바로 위에 한 일자, 짝대기 하나가 짝가죠. 가로로 한 일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 관지는 아닙니다. 참고로 덕자에, 원래 덕자는 한 일자, 마음 심자 위에 덕자에 한 일자가 들어가지만 이 대명 선덕연제 때의 덕자의 관지에는 한 일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명선덕연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명선덕연제에 진품도 있고 방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품이고 어떤 것이 방품인지 관지를 보면서 관지 공부하면서 찾아 나가는 것도 공부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오늘 관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 글씨가 적혀 있는 관지가 아닌 그림으로 그려진 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지들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가, 또 언제 또 방이 이루어졌는가, 지금은 이러한 방은 없는가, 또 이러한 꽃과 관련된 관지든 이런 그림 문양의 관지가 언제 때 주로 있었는가, 또 언제 때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를 해 들어가면 적어도 어떤 시대에 이런 관지가 있었고 어느 시대에 방을 냈고 또 지금은 어떤 형태로 변했는지를 알 수 있으면 진품과 방품과 가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관지는 백흑고요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도자기를 하시는 분은 한 번쯤은 본 관지입니다. 처음 입문하시는 분은 이러한 관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자관지가 도자기의 쌍권 내에 사자관지가 있는 도자기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박물관에 있는가, 개인이 소장하는가, 아니면 이러한 관지가 국제 경매에 출품되고 경매가 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부터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 이 백흑고요라는 이 관지가 진품인지 아닌지를 접근해 가는 그런 어떤 근거 있는 공부를 하면 진품에 다가서는 길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지금은 지정 8년 대월 길일 장문진조 고상 박능제, 우리가 박능제 딱지라 그러죠. 건빵 딱지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진품인가 가품인가, 지정 8년에 만들어졌는가, 장문진조가 맞는가, 고상 박능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지 딱지가 있었는가, 어찌 보면 이건 상표죠. 그래서 이러한 상표 딱지가 정말 있었는가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있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만 그 다음에 진위 여부 방품을 구별해 나가는 것이 맞다. 그러면 그러한 기록들이 중국 내 문헌이나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중국에서 이것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책자에는 고상방능제가 그러면 창작품인가, 아니면은 출토된 묘지에서 나온 이 고상방능제, 그러면 고상방능제의 딱지가 이 사각형의 딱지 한 종류인가, 다른 종류는 없었던가 라는 부분들을 공부해 가시면 다양한 기법에서 진품을 가리는 다양한 기법에서 관지로서 한 번 더 가품을 걸러낼 수 있거나 진품에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정에서 주는 이런 궁정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화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글씨 관지가 있으면 주로 이제 하사를 했죠. 황실에서 황제가 하사한 하사품인데, 하사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헌고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이 있는지, 또 만약에 이러한 하사품에 대한 이런 글씨에 관련된 양식이 언제 때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때 마지막으로 끝났는지, 또 있었다면 언제 어떤 양식으로 어떤 기물에 관련된 부분에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방품이다 가짜다 라고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진품이다 모두 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있었다면 진품의 조건은 어떤 것이어야 되며 방품은 어떤 것이다 라고 일단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에비던스를 가질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주변에서 또 신뢰도 있는 사람이 이런 것이 나오면 진품이다 하면 진품으로, 가품이다 하면 가품으로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 진품 가품에 대한 주변의 이야기들은 참고로 하고, 내가 더 찾아 나가고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중국 문헌이라든지 또 중국에서 나오는 책자라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옹정관지입니다. 이것 또한 진품 방품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옹정관지도 과거에 강의 옹정 걸륭의 관지들도 따로 모아서 한번 영상으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시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겁니다. 걸륭연제에서 범랑체 기물에 관련된 부분들이 주로 이렇게 난다. 그래서 분체 범랑에 관련된 부분으로 놓을 때는 주로 이런 관지다. 그럼 지금 보이는 관지는 진품인가 가품인가? 지금 보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충 걸륭연제 붉은 관지인데 지금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 보면 두 줄이죠. 그래서 석줄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이것 또한 두 줄이죠. 그래서 대충 걸륭연제의 청자에 왼쪽에 적힌 아래 세로줄이 두 줄이면 아니고 석줄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석줄도 있고 대부분 석줄이나 두 줄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석줄이죠. 그리고 흔히 우리 징기스칸 도자기라고 해서 이 사람 얼굴이 들어간, 인물화가 들어가 있는 도자기들이 주로 보여집니다. 사람은 모양은 다 다르지만 또 옷 입은 양식이나 두발 형태, 또 모자를 쓴 경우, 쓰지 않은 경우에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진품인가? 또 만약에 진품이 있다면 그걸 만든 방품은 언제 만들었는가?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다면 그러면 창작품이 되겠죠. 그러면 창작을 한 이런 사람 인물, 징기스칸 인물을 창작한 시기는 언제인가? 창작했다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 어느 요장에서 만들어졌는가가 나온다면 그 시대가 명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창작품이라면 창작품도 오래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그 창작품은 또 골동이 되고, 골동이 되면 또 가치를 더하겠죠.
지금 현재는 큰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창작품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작품성과 더불어 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진품인가 가품인가, 또 청아자기의 책을 저서하신 분의 참고로 원나라 청아백자라고 해서 나온 기물들 전부 다 이런 인물화가 들어가 있는 징기스칸 도자기라고 하는 그 도자기만을 가지고 원청아를 소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정말 원청아의 도자기 진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러한 도자기라든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진품이라는 근거를 명확하게 국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그것은 가품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가품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단지 진품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근육연재 해놨습니다. 관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관지 적는 걸 한번 보십시오. 현재 방금 관지를 적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관지를 적고 난 뒤 관지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는 이 관지체에 대해서 손으로 만지면 약간 울퉁불퉁하게 올라와 있죠. 범랑으로 범랑자기에 주로 있는 관지라고 해서, 주로 범랑 같은 경우에는 범랑에 쓰던 안료를 관지에도 같이 쓰는 게 관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화체, 유상체라고 해서, 유화체는 주로 안료를 물에 섞어 쓰고 유상체는 주로 기름에 섞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런 범랑 관지 같은 경우에는 범랑 안료, 몸체에 쓰던 범랑 안료를 가지고 이 관지, 범랑 관지를 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이는 이 관지는 방금 영상으로 촬영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거죠. 그러면 그 영상으로 촬영하고 비디오로 촬영했다면 그것이 과연 300년 전에 그 글을 적었는가, 아니면은 최소 최근에 몇십 년 이내에 적은 것인가. 당연히 그 영상을 촬영하는 기계가 발명되고 난 뒤에 방금 이 관지를 적고 이 관지가 나타났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관지만 전문으로 쓰는 겁니다. 꼭 기계로 찍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 사람 손으로 적은 관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래서 과거 선덕 때라든지 성화 때라든지 특정한 때에, 시대 때는 그렇게 관지만 전담해서 쓰는 사람이 있다. 물론 단 한 명이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중간에 쓰다가 그 시대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시대에 또 제자들이 이어서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동시대에 그 글씨체로 여러 명이 적을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방금 이렇게 쓴 옹정연제의 이 관지를 우리가 쓴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는가? 이것 또한 기술입니다. 관지를 쓰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관지 쓰는 분은 관지, 또 성형을 하는 사람은 성형, 소성을 하는 사람은 소성,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림을, 인물화를 그리는 사람은 인물화를, 새는 새, 바위는 바위, 풀, 화조도라 그러죠. 그래서 꽃과 새, 충, 흔히 얘기하는 우리 벌레, 그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다 분업을 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관지도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적은 관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지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믿고 가고 보시고 그 시대를 한번 판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지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께서 보이는 만큼 한번 보시고 또 판단해 보시고 관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뵙도록 하겠습니다.